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알입니다. 네, 오늘은요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오피스텔 투자, 상가 투자로 눈을 많이 돌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어떤 신문을 보면 이제 아파트 시대는 끝났다, 오피스텔 투자의 시대가 왔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고, 또 실제로도 오피스텔 거래량이 그 전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실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오피스텔 투자는 어떤지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투자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투자의 장점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첫 번째로 부동산 대책 규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입니다. 현재 1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매하셨을 때 취득세 중과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매매하셨을 때 양도세 중과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수막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2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 3천만 원으로 두 채 가능, 그런 현수막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대출도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월세 수익입니다. 이제 월세 수익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피스텔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액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월세보다는 전세로 많이 투자를 많이 하셨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수익을 받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시죠. 그래서 그만큼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는 월세 수익률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오피스텔 단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누군가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주거가 되면서 주택수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가 포함이 되면 이 보유세라든지 나중에 종합부동세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보려고 오피스텔을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전입을 하지 않는 임대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통 오피스텔이 보증금이 500 정도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1000, 2000에 60, 70 이렇게 받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입 신고를 해야지 임차인의 그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전입을 하지 않는 임차인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지겠죠. 단점 두 번째로는요, 시세 차익이 어렵다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건 시세 차익이 어려운데요, 위치가 워낙 좋거나 대단지 오피스텔 단지가 있어요. 또 아파트 대단지에서 오피스텔만 한 동짜리 오피스텔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시세가 올라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도 서울에 있을 때 오피스텔 전세를 살았는데 그 친구가 되게 많이 후회를 했었어요. 이거를 샀었으면 그때 전세랑 매매랑 별 차이가 없었는데 한 2년 뒤에 나올 때는 매매가가 2배 정도 올라 있었거든요.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시세 차익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성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 근처에 오피스텔이 많이 있잖아요. 벽산 솔렌스힐이라든지 동일 스위트라든지 좀 최근 5년 내 지어진 최근에 5년 내로 지어진 벽산으로 예를 들자면 이게 분양가가 한 8,000원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1억 2천까지 최고가를 찍었다가 현재 좀 떨어져서 1억대 초반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세 차익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파트를 투자했었다면 그 근처에 아파트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3억, 4억 이렇게 초반대로 분양을 했었다면 지금 6억을 찍었기 때문에 6억, 7억 그 근처 남천 포스코 8억 찍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갭 차이가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작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요, 이게 노후가 되면 손도 많이 가고요, 수리해줘야 될 부분도 많아지는데 근처에 새로운 오피스텔이 많이 생겨요.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대지가 넓지 않아도 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공급이 계속 나오는데 수요자들이 선택하는 폭이
신축을 선택할까요? 구축을 선택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오피스텔이 노후가 되면 신축으로 옮겨가잖아요. 오피스텔은 관리비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이 1년 정도 살고 뭐 2년 정도 사면 거의 나와요. 왜냐하면은 또 그게 노후가 되면 또 새로운 오피스텔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후가 되면 임대 수익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노후가 되면 이게 수리 비용이라든지 그런데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제 의견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해 드리자면, 규제가 생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주택의 규제가 많아지면서 오피스텔 수요자가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 규제는 또 영원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년 뒤, 3년 뒤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부동산 주택에 대한 규제는 또 이게 지금 막 심하게 규제가 심해졌다가 또 이게 약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돈이 있을 때는 저는 오피스텔을 여러 채 투자하기보다는 저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투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피스텔 투자했을 때 그 혜택을 받으려면 이게 주거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업무용으로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런 임차인을 찾기가 만약에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전입이 가능한 오피스텔이 있고 주거가 안 되는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입이 안 되는 오피스텔이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최우선 2천만 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입 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임차인을 맞추기가 더 힘들 것 같고요. 또 오피스텔 가격이 싸면 또 괜찮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오피스텔을 저렴한 금액으로 경매로 취득했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7%, 8%대인데 나는 이걸 10%를 넘겼어요. 싸게 샀기 때문에. 그럼 저는 오피스텔 투자할 만한, 이 오피스텔 투자할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부산에 있으니까 혹시나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을 잘 모르실 텐데, 수영에 3종 오피스텔이 있어요. 여기가 평당 그 시세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처음에 분양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이제 2년이 지났거든요. 이게 다 완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문자가 와요. 회사 보유분 특별 판매 이렇게 막 문자가 오거든요. 처음에 거기 저도 갔었을 때, 모델하우스 갔었을 때 임대 수익률을 500에 70에 맞춰주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못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작았어요. 투룸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9평을 8평 9평을 투룸으로 쪼갰는데 진짜 전체 사이즈 같은 경우는 크지 않은 그런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저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년 뒤에 이게 다 판매되지가 지금 다 올라갔거든요. 또 그리고 월세도 지금 저희 부동산에서도 몇 개 맞췄는데 처음에 냈던 그 수익률 절대 못 맞춰요. 예를 들어서 500에 70에 월세 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계약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500에 50, 500에 48 이렇게도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정말 투자를 할 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택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럼 나는 오피스텔로 눈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정말 입지, 수익률 잘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돈이 많이 있어서 그 여유 자금이 많이 있어서 월세를 받으려고 한다. 월세가 목적이다. 그랬을 때는 투자 수익률 잘 꼼꼼히 체크하셔서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오피스텔 매매하실 수가 있으면 그때는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오피스텔도 위치가 좋고, 그리고 임대차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금액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경성대, 부경대역도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오피스텔 금액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 푸르지오 아파트에 있는 오피스텔 한 동짜리도 금액이 처음에는 6천, 분양가가 6천, 막 7천 이랬거든요. 지금 1억 5천, 1억 6천 이렇게 매매가 되는 걸 보면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다 안 된다, 투자 수익률이 없다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입지나 그리고 거기 수요자,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셔서 이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오피스텔 투자의 장단점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오피스텔 투자는 어떤지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더하리 TV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